벽돌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 세모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중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인데 여기서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벽돌면이 매끄러우니까 지진 같은 충격이 쉽게 떨어져 버려. 시멘트 몰탈이 벽돌집은 비도 잘 새요. 저희도 부분적으로 벽돌을 하는 데가 있는데 비가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다 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멘트 몰탈 이 안에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넓게 하셔도 되고 좁게 하셔도 물 들어가서 그것을 강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빗물도 안 새고 사방에다 할 수 있는데 홈을 파준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놓고 철근하고 철사, 철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소재 하셔도 돼요. 안에서 시멘트 몰타를 부어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조립식 주택 콘크리트 벽체를 어떤 밑바닥을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좀 찝찝하다 그렇게 서로 연결만 하면 돼요. 지진 같은 충격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를 중간에 이렇게 서로 이음매를 기둥이다 뭐 그런 거 있다가 시멘트 몰타라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이어준다는 이렇게 벽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어진 이것을 넣어서 이어줘서 마를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서 그것을 완성을 하는 그래서 빨리 지을 수 있다. 또는 폐 건축물 그래서 벽돌 같은 데나 벽돌 자갈 같은 것도 홈을 좀 파가지고 서로 간에 강하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또 폐 콘크리트 그런 것을 부어서 공기를 단축하는 상태가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수도 누선할 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조각들이 나면 다시 붓고 이렇게 이게 빠르게 마르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가 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괜찮다면 허가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철사나 철망 부식 방지 처리해서 넣어가지고 다른 소재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난발이 이렇게 대난바 뿌리 구조에서 강하게 연결한 내진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내진 구조를 만들 때 건축물의 콘크리트 기초 타설할 때도 철근 콘크리트 증박대시 옆으로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증박대시 갖고 하는 방법을 쓰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팔트 같은 것도 콘크리트하고 결합해서 가로세로를 일반적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아스팔트나 여기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여기서 어떤 이렇게 뭐죠? 열반사제제를 가루로 넣어가지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열인데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해서 눈이 잘 녹지 않는 지역에 이것을 타설할 수 있다. 그러면 백색 세면 것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백색 세면을 넣어서 온부페이잖아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백색 세면에 또 시멘트 몰타를 조금 결합시켜놓은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스팔트 타설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온부페여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립식 주택에는 컨테이너 주택이 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를 얘도 그러면 벽체들은 이런 것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운데서 조립식으로 만들자. 컨테이너 전체를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옆에 바닥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배수관이라든지 이게 수도 배수관, 전기공사까지 다 해서 조립만 하죠 현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컨테이너 하우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느냐? 그럼 차별화된다. 공기도 단축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조립해서 크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2층, 3층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단열재를 다 시공을 미리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좀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를 약간 결합을 시켜서 불이 날 때 이렇게 달궈진 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체를 같이 결합을 해서 하는 그런 공법도 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주택처럼 만들 내부로 할 수도 있죠. 그 가운데 이게 스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그것이 들어가고 내부 또는 외부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내부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궈지는 햇빛에 달궈지거나 이거는 좀 어떻게
불났을 때 달궈져서 건물의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안전도를 높인다. 이게 콘크리트하고 결합해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그 건축 내부 판넬에다가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오목헌홈을 파서 이런 오목헌홈을 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신발 밑창 이런 데도 되고 야영 발포 매트 이런 데 비행체 금속, 배금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달걀판 있잖아요. 달걀 30개짜리 놓고 달걀판으로도 이런 모습이 들어가고 달걀 이것이 또 싫으시면 기존의 달걀판에다가 오목헌홈만 파가지고 여기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달걀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 내부 이렇게 판넬 구조로 양쪽으로 오목헌홈을 파서 내부 온도를 가로막거나 파티션 구조, 건물 이렇게 파티션 구조에 소음을 방지하는 기술로 들어가거나 장판, 단열재,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 이런 데도 들어가. 배관 보온재도 똑딱이 방식이나 찍찍이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지금은 칼로 찢어야 돼.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인데 수도 주름관 같은 데도 제품 만들 때부터 이렇게 배관 보온재를 아주 얇게라도 훨씬 훌륭해요. 겨울과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봄에 이렇게 딱 보면 터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3M 방수제를 탁 칠해놨더니 그런 현상이 다시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에다 배관 보온제를 하나 결합을 시켜서 내면 좋거든요. 이것을 똑딱 열고 닫고 할 수 있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열고 닫고 이렇게. 지금은 칼로 찢어야 되는데 배관 보온제를 지금 만들어서 낸다. 수도 주름관에. 하시면 저기서 이게 되게 땅속에 파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신뢰성이었어요. 그 안에 이제 연질에 물이 흐르는 캡슐이 이렇게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사실상 피복 코팅으로서 피복을 주는 효과 또는 한 겹 얇게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 겹으로 해주는 오목헌홈을 파주는데 그래서 나노 구조도 오목헌홈에서 이렇게 접착을 해서 이렇게 팔면 훨씬 더 훌륭할 것 같아요. 이것은 엑셀 같은데 엑셀제에도 이렇게 코팅을 주거나 한 겹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 수도관 엑셀, 그러니까 보일러 엑셀과 안에도 코팅을 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기타 코팅을 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데 현재 제품으로 나와도 여기다가 3M 방수제라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되면 여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제가 뭐가 됐든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을 해가지고 부식 방지를 처리하시면 되게. 자동차도 제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꼭 처음부터까지 깨끗하게 썼어요. 현재 자동차 도장할 때도 페인트 자체에다가 또는 철근, 그래서 철사가 아니라 저게 철로 만들잖아요. 금속이 뭐가 됐든지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훨씬 더 좋고 금속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자동차 도장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금속, 고무, 플라스틱,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부식 방지 처리로 철근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철근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빨랫줄이나 모든 줄 같은데 햇빛에 이렇게 노화되고 다 풀어지거든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실 자체에다가 실 자체에다가 그걸 넣는다. 그래서 천 같은 데도 텐트 천 같은 데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줄 같은 데도 삭제하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줄에다가 이렇게 섬유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부식 방지 처리 철사를 감아놓고 다시 섬유를 들어간 이 방식을 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낚싯줄이나 어망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물망 이런 것도 뭐 그 닭게장이 아니라 지금 양계장 건물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코팅 구조를 준다. 하시면 그래서 잘 삭지 않게 돼 햇빛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는 그 자동차에 호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 맞지 않게 그래서 야외 적재형 호루 이런 데다가도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서 햇빛은 너무 쉽게 삭아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실처럼. 그래서 그 텐트 같은 데도 할 수 없고 모든 천에도 할 수 있다. 인조 가죽 같은데 천연 가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패션 잡화할 때도 가죽
종류나 이런 겉에 피복에 유리석용 코팅, 핸드백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코팅, 기타 다른 코팅을 주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그 인조 가죽 같은 건 구멍을 이렇게 천연 가죽 숨구멍을 뽕뽕뽕 내고 곰팡이 이렇게 방지 처리를 하고 구멍에 살균제를 쓰거나 그래서 그 공기가 드나들거나 거기 이렇게 함유가 되도록 습기가 그렇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곰팡이 방지 처리하면 습기가 조금 있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유리석용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기타 보석에 유리석용 인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도금에게도 그러하다. 그럼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저는 미술 물감에도 넣는데 인조 인쇄 잉크나 뭐 페인트, 온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 엔진 세척제, 그다음에 크레용, 크레파스, 미술 물감 이런데 인쇄 잉크 같은 데도 그렇고 오일스테인, 도금액, 그다음에 유화백, 자동차 브레이크 유화백이라든지 유화백 있잖아요. 유화백에도 넣는다. 그다음에 방청제도 들어. 방청제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금속, 고무, 플라스틱 모든 합성소매 실과 모든 실에도 카본 소재에도 들어, 탄소소매에도 들어간다. 아크릴 제품에도 들어가고 유리 플라스틱 제품 타일 도기에도 들어가고요. 유리 그릇 이렇게 일반 이렇게 그릇 종 한국 도자기 있는 그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준다. 타일 도기 이런 데도 들어 반짝반짝해서 페인트에도 너무 환합니다. 저도 미술 물감에 넣어서 그림이 깨끗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짜로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기술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금속에다가 칼이다 그러면 내부에 서로 다른 재질 안에는 좀 강한 비싼 재질을 강하고 이렇게 뼈대를 가로세로 넣어주고 분말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칼을 만들면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알루미늄판인데 안에가 스테인리스 뼈대가 들어가거나 강철 뼈대가 들어가 부식 방지처리해서 그래서 가루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는데 이것은 저 카본 소재에도 이렇게 금속 뼈대가 들어가 합성섬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기타 다른 뼈대가 들어가 돌가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히터기나 보일러 같은 거 주방 그릇 같은 데도 돌가루가 들어가거나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 합성섬 나일론 안에도 돌가루가 들어가 카본 소재 안에도 돌가루가 들어가 플라스틱 안에도 돌가루가 들어갈 수 있다. 우주 내부 판넬에도 그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무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안에는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뼈대, 다른 종류의 뼈대가 들어가 같은 소재라도 금속 이게 처리다 그러면 안에 딱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 기존에 만들어진 다 굳어 있고 단단해진 상태인데 그것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스프링감 같은 걸 넣어주거나 이렇게 분말 다른 금속 분말을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 이따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철근에다 알루미늄 코팅을 하는데 못에다 알루미늄 코팅은 못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 또 못 같은 데도 금속에는 다 철사도 되고 부식 철사도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 그다음에 뭐 그렇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수도 부품 이런 데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 방지 배 부품, 항공기 부품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로 쓴다.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어서도 하고 동강 같은 데 있잖아요. 에어컨 동강 이런 데 또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동을 위에다 칠해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기술로 쓴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냉각핀에다가도 그럴 수 있다. 냉각핀 같은 데도 오목한 제가 파주는 기술 이렇게 그다음에 열 방사하는 데 있잖아요. 열 방사 하는데 하거나 그때도 오목한 라디에이터 같은 데도 오목한음을 봐서 열을 방사하기가 좋게 만든다. 뭐 이런 데다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 같은 데다가도 오목한음을 봐서 열 반사를 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열을 축적할 수 있는데 보통 화목난로 같은데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접 피역 접합 구조 들어갈 때 비닐 접합, 자동차 의자, 자동차라든지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다가도 자전거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다가도 오목화염을 파서 나노 구조로 파서 접합을 하는데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플라스틱에 오목화염을 파서 접합을 합니다. 플라스창과 유리창 결합할 때도 오목화염을 접합. 반도체에도 그러하다. 반도체하고 이제 기판에다가 금속 크림 넣고 이렇게 접합을 하는데 또 오목화염을 넣어서 조금 더 좋아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산업용 세척제로 락스하고 뚜러펑 이렇게 하수도 청소하는 뚜러펑 액상세제 그거를 결합해서 산업용 세척제, 반도체 세척제로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가루로 만들어가 락스를 가루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락스로 쓰일 때가 많아요. 락스 가루 된 건 못 봤습니다. 락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러펑을 가루로 만드시면 가루 소재로 해서 힘 좋으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그래서 세탁 세제에 좀 넣어주면 세탁이 하얗게 됩니다. 청소용 세제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세탁 세제 있잖아요. 가루제 용제 그거를 가루 용제는 그렇게 액상용제는 좀 금방 소비가 되니까 그걸 해도 되긴 되는데 세탁 세제를 이렇게 그물망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 그 화장실 변기에 물통에다가 달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물통에 차면서 이렇게 딱 퍼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세탁 세제로 하니까 제일 향기가 나오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더라고요. 오줌 누는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락스하고 뚜러펑 이거를 같이 결합해서 하수도 청소를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 또는 여기 화장실 타일 이것도 깨끗해지더라. 금방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락스나 그래서 뚜러펑 하수도 청소는 뚜러펑 액상 세제를 가루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내가 편하다. 그 다음에 비누, 세탁 비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세탁 세수 비누를 가루로 만드는 이것도 또는 가루로 만들고 입자로 만들어서 각 종류별로 하나씩 꺼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액상 세제는 있는데 가루 세제는 없어요. 세수 비누는 이렇게 빨래 비누도 가루로 만들면 휴대가 일단 편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용인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보다는 햄소세지를 익혀가지고 넣거나 그래서 곡식가루 또는 과일가루, 야채가루 익혀서 봉지 한 달에만 딱 먹으면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냐?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춰 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음식을 그런데 딱 골라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복용해서 영양분 섭취가 너무 좋다. 특히 볶은 기리를 넣어주니까 허기가 이렇게 사라지더라. 그래서 볶은 기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그래서 기리를 볶아가지고 익혀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니까 군사용으로는 조금만 먹어도 허기가 사라져서 등산 갈 때도 좋고 일반 사람들도 이게 단식하거나 아니면 좀 체중 조절할 때 식단으로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좋다. 전 세계 대박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의 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불 끌 때 탕탕탕 이걸로 끈다 되죠. 그래서 공기압이 밀려나면서 불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꺼지는 원리라고. 그래서 길이 조절이 되고 산불 날 때나 주변에 불 날 때도 된다. 흙을 덮어서 진화를 하면 리튬 배터리 화재도 진압이 되는데 이런 흙사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날 때 흙이 모래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염색, 금색에서 당한 염색을 한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어차피 또 잘라서 파는데 굳이 유전적 교분이 하라는 거죠. 컬러풀한 예술적인 싸게 만들면 싸게 정확하게 돼. 굉장히 이것도 환상적이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꼭 나무, 화초 다 된다. 흙도 염색을 해서 마사토 같은 거를 금색에 염색을 한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예술에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그 다음에 모든 천연 자갈들이 있는데 천연 자갈들 말고 천연 돌들을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금색에서 다 염색을 하는 황토벌을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시멘트 몰타에다가
결합하거나 붉은 벽돌의 바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또 현무암 가루도 현무암 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붉은 벽 이게 어떤 내화 벽돌에다가 이렇게 입히거나 플라스틱에다가 입히거나 바인더를 이용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하거나 백색 세면 이런 걸 접착해가지고 해갖고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의 사이에 또 얹어서 천연 돌가루 컬러풀하게 염색거나 천연 돌가루 그래서 보도블럭에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돌가루 하거나 드라이비트도 백색 세면과 결합해가지고 드라이비트를 한다. 또는 드라이비트에다가도 금색연색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염색을 해서 금색연색 당한 이렇게 연색을 컬러풀한 색깔의 염색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거 또 드라이비트도 건축물로서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시멘트 몰탈에다가도 백색 세면을 넣어주거나 그러면 훨씬 더 접착이 잘. 지금 미장공풀로 이렇게 접착제를 따로 넣어서 이렇게 접착을 하는데 백색 세면을 넣으면 훨씬 좋다. 시멘트 회사에서도 이걸 지금까지 100년 이상 안 하셨는데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이렇게 이거 점토 하나 넣었다가 특허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시멘트 몰탈에다가 또는 시멘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넣어서 접착력을 더한 이런 제품을 내시면 안 되겠다. 레미콘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천연 자갈 같은 거, 천연 돌돌을 염색을 해서 너무 건축물이 컬러풀하다. 그래서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자갈처럼 만들거나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가능하다. 현무암을 입자로 넣어서 황토 입자를 갖다가 금색에서 다음에 염색을 해서 넣거나 황토 입자를 그것을 시멘트 몰탈 또는 백색 세면과 결합해서 건축물에 좋은 건강에 좋은 소재로 해서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다. 보도블록 같은 데도 그래서 그 천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자 다른 입자를 금색에서 염색을 해갖고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이쁘다. 붉은 벽돌에다가 천연 자갈이나 이렇게 돌을 염색을 해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 넣고 그렇게 해서 벽체를 만들거나 현무암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판 위에다가도 천연 무늬목, 인공 무늬목을 입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원목처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문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우리 가구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이제 가공이 쉽고 단가가 싸다. 금속에다 타설해도 괜찮아요. 타일 같은 데 위에다가 타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천연 돌가루들을 이렇게 금색에서 다 염색을 해서 들어가거나 현무암 가루로 들어가거나 이런 기술도 괜찮다. 현무암 가루 그것도 금속에서 다 염색을 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괜찮아. 타일 같은데 이렇게 벽돌 내야 벽돌이나 이런데 아니면 그 시멘트 벽돌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타일을 백색 세면을 이용해서 딱 붙여가지고 그럼 견고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제품을 낸다. 또는 여기서 얇기는 알아서 두께는 알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캐릭터를 이렇게 만화 캐릭터가 됐든 뭔 캐릭터가 됐든 동물 캐릭터가 됐든 수천 개, 5천 개, 만 개 이렇게 해갖고 보도블록을 착 깔아고 벽체로 딱 깔아놓으면 그 구경하러 이렇게 사람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올 거다. 아트적으로 꾸며놓기만 하면 괜찮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잖아. 플라스틱이나 이런 기타 판에다가 천연 돌가루를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펄 반짝이 그렇게 해서 가구 소재로 만든다. 여기다가 이렇게 MDF 제품도 이렇게 어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셔서 곰팡이 안 슬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갖다 플라스틱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걸로도 건축 소재로 이렇게 가구 소재로 만든다. PVC 판이 이렇게 어떤 이게 식탁에 보면 이렇게 유리판을 대신해서 있는데 그때 약간 딱딱한 소재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플라스틱 같이 재단해서 내면은 되게 또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판으로 유리석이나 고등제사 이런 거 눌러서 해주냐고 이렇게 명화를 인쇄한다니까 그 도안을 글자를 인쇄한다든지 각종 이런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시타판으로 만들거나 이것을 건물에 이렇게 벽체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포인트 벽체로 다 하나 들어가서 하여튼 그래서 계단 같은 데도 명화를 인쇄하고 이렇게 탁 피스 방식으로 받거나 그래서
벽체 포인트 벽체로 들어가 바닥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면 제가 이걸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잘 깨지지 않으면 좋죠. 플라스틱 금속에 염색을 해서 가구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가구도 만들 수 있고 뭐 서랍도 책장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경고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화를 인쇄하고 캐릭터 인쇄하고 각종 도안을 인쇄해서 글자를 인쇄해서 그걸로 가구를 만든다. 그래서 석고보드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주거나 해서 코팅을 해주면 방습에 좀 더 좋죠. 그래서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다가 석고보드나 이렇게 해서 합판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해서 시공하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금방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이 있을 수 있다 하시면